수술비 5억 원을 3시간 내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13억 원에 팔게 됩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들이 편하게 도착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어지는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안쪽에서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계셨지요. 급성 뇌출혈, 골든타임 6시간. 하지만 서연의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은 이미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8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지요. 서연아, 어떡해. 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흰머리가 형광등 아래에서 더 두드러져 보였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세 곳의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요.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지요. 박씨그룹 비서실 2차장.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지요. 2차장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지요. 두꺼운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아드님과 1년간 계약 결혼을 해주시면 아버님 수술비 5억 원과 가족, 부채 8억 원을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귀가 윙 울렸습니다. 13억 원. 평생 벌어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지요. 계약, 결혼이요? 박민준 전무님은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속법상 법적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1년만 명목상 부인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장이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조항들이 빼곡했지요. 한남동 저택 거주, 주 2회 간병 참여, 대외 행사 동반, 1년 후 원만한 이혼 합의. 미친 소리. 서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지요. 여보.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왜 이래요? 서연은 뛰쳐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알람이 울렸지요.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수술비 입금 확인이 되어야 집도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지요. 뒤에서 2차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동의하시면 10분 내로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지요. 고등학생인 남동생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는 자신의 모습도요. 딸을 뭘로 보고. 어머니가 2차장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엄마, 괜찮아요. 서연은 2차장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2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지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금 처리하십시오. 5억 원, 서울대병원 원무과 계좌로. 3분 후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입금 확인됐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손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오전 10시 저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2차장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지요. 어머니가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식물인간이랑 결혼을 하다니. 엄마 아빠 살려야죠.
민수학교도 보내야 하고요. 서연은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지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오전 9시 의사가 나왔지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차장이었지요.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박씨그룹 본사 20층으로 오십시오. 차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지요. 눈밑이 까맣게 그을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김서연, 넌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요. 오전 9시 30분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지요. 서연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강남 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명품 매장들, 서연이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세계였지요. 차는 박씨그룹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20층 비서실로 가시면 됩니다. 서연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5층, 18층, 20층.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 씨,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 차장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지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정확히 1년입니다. 거주지는 한남동 저택, 주 2회 박민준 전무간병 참여, 대외 행사 필수 동반입니다.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계약 위반 시 지급된 13억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1년 후 원만한 합의 이혼 시 위자료 명목 2억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15억 원. 하지만 위반하면 13억 원을 갚아야 했지요. 동의하십니까?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서연.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계약 성립입니다. 오늘 오후 3시 한남동 저택으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이 차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택 주소와 입주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지요. 박민준 전무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고 전까지는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지요. 아니, 손이 떨려서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투룸빌라.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지요. 서연아, 밥 먹어라. 엄마, 저 오늘 이사 가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한남동이요.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어머니가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요. 미쳤구나, 내 딸이. 엄마 아빠 살았잖아요. 민수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고요. 1년만 참으면 돼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책 2권. 전부였지요. 오후 3시 한남동 저택 앞.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으로 분수대가 보였지요. 정원, 잔디밭, 그리고 3층짜리 저택. 서연은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 환영합니다. 이 차장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남자는 달랐지요. 명품 수트를 입은 30대 후반 남성.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 13억 받고 온 애구나. 박성훈. 민준의 사촌형이자 회사 상무였지요. 1년만 참아.
어차피 민준이는 내가 있든 없든 모르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윤 실장, 방 안내해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서연은 윤 실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계단, 복도 양쪽의 그림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지요. 3층 끝방, 윤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사모님 방입니다. 식사는 오전 7시, 정오 오후 6시. 민준 전무님 방문은 오전 9시와 오후 7시입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윤 실장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층 서재와 지하는 출입 금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지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화장대. 하지만 창문은 작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하늘만 보였지요. 오후 7시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방은 2층 중앙이었지요. 문 앞에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 그리고 침대. 거기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지요. 박민준.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지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잘생겼지만 창백했지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에는 튜브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지요. 1년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지요. 서연아, 아빠 깨어나셨어.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대. 다행이다. 너 괜찮니? 응,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감옥.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자신의 방 앞에서 멈췄지요. 손잡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지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전 7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더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12인용이었지요. 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박성훈 뿐이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끝에 앉았지요.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여기요, 사모님. 젊은 가정부가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샐러드,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 서연은 포크를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못 먹겠으면 남겨. 박성훈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1년 후엔 나갈 거잖아. 편하게 있어. 단, 우리 체면만 깎지 마.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지요. 오늘 오후 2시 민준이 숙모님이 오신다. 인사 똑바로 해. 알았지? 네. 박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현관으로 향했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포크를 내려놓았지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다 드셨어요? 가정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접시가 치워졌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복도, 똑같은 문. 노크를 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였지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지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대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1년 동안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해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모님이시군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간호사 복장이었지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민아 간호사예요. 민준 전무님 전담 간병을 맡고 있어요. 서연은 반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친절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지요. 안녕하세요. 김서연이에요. 힘드시죠? 제가 알아요. 이 집이 얼마나 차가운지. 정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 실장님이나 박 상무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사모님은 그냥 민준 전무님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 간호사는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요. 오후 2시가 다가왔습니다. 윤 실장이 서연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오십시오. 서연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지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6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명품 핸드백. 이예진, 민준의 숙모였지요. 박성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숙모님, 제 아내 김서연입니다. 박성훈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요. 안녕하십니까? 김서연입니다. 이예진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코웃음을 쳤지요. 이게 그 유명한 계약 부인이구나. 13억 받고 온네. 서연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참았지요. 뭐 민준이가 깨어날 리 없으니 상관없지. 1년만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돼. 알았지?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똑바로 대답해.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예진과 눈이 마주쳤지요. 이예진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훈아, 나 갈게. 이런 애랑 같이 있으니 숨이 막혀. 이예진이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지요. 박성훈이 배웅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윤 실장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지요.
서연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윤 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지요. 익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오후 4시 서연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았지요. 담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m 높이 CCTV가 곳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아름답지만 감옥이었지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 민수였습니다. 누나, 나 학교 끝났어. 오늘 PC방 가도 돼? 응, 가. 용돈 보냈어. 진짜? 고마워. 근데 누나 목소리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재밌게 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지요. 민수의 웃는 얼굴이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참는 거야.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7시 민준의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민준은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당신 숙모님을 뵀어요.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3억 받고 내래요. 맞는 말이긴 하죠. 저 정말 돈 받고 왔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요, 너무 외로워요. 이 집에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지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봤지요.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매일 올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지요. 사모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지요.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움직였지요. 환청이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지요.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지요. 서연의 방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이불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지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자고 있나? 박성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지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여기서 1년을 견뎌야 해.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반복됐습니다. 오전 9시와 오후 7시 민준의 방 방문. 식사 시간마다 박성훈의 무례한 말. 윤 실장의 차가운 시선. 이혜진의 불시 방문과 모욕. 하지만 정간호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민준의 상태를 설명해 줬지요.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생명 유지는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아마도요. 서연은 착잡했습니다. 민준은 아직 젊었지요. 29세. 서연보다 겨우 4살 많았습니다. 사고 전에는 어떤 분이었어요? 좋은 분이었죠. 직원들한테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서연은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민준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가 회복하고 있다는 것, 남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계약이었지만 민준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것이었지요. 당신도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지요. 지금 움직였어요?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착각이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요. 밤 11시 서연은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서연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방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봤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방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방으로 다가갔지요. 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성훈이 민준의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깨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박성훈의 목소리가 낮고 냉정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됐어. 영원히.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섬뜩했지요. 박성훈이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가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살짝 흔들렸지요. 서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무님, 서연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성훈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지요. 너, 왜 여기 있어? 민준 씨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박성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하는 척은 그만해. 너도 돈 받고 온 거잖아. 그가 서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렸지요. 박성훈은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공호흡기를 확인했지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지요.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검지가 서연의 손바닥을 살짝 눌렀지요.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깨어 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다시 한번 움직였지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의식이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3초가 흘렀습니다. 5초가 흘렀지요.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깨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식물인간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또 움직였지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지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지요. 민준 씨는 깨어 있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모든 게 연기였던 거야? 왜? 무슨 이유로? 박성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됐어.
민주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지요. 그래서 식물인간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신호를 보낸 거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 집에는 무언가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제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다음 날 밤 서연은 민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지요. 정 간호사는 오후 6시에 퇴근했고 윤 실장은 1층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외출 중이었지요. 서연은 민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침대로 다가갔지요. 민준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손가락을 움직였잖아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대답해 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그리고 민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민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지요. 서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깨어 있었어요? 6개월 동안요. 민준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인공호흡기 마스크를 벗었지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6개월간 누워만 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척을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침대 끝에 앉았지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민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지요. 제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요? 박성훈 상무. 제 사촌형이요. 민준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지요. 작년 3월 저는 회사 재무제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00억 원이 5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범인은 성훈형이었어요. 그는 싱가포르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가짜거래 명세서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어요. 경찰에 고발하려고 했죠. 민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발 전날 밤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올림픽대로였죠.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어요. 서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비팀장이 매수당했어요. 브레이크 오일을 빼버린 거죠. 저는 병원에 실려왔고 3일 후 깨어났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멀쩡했지요. 깨어났을 때 간병인 2명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죽였다고요. 상무님이 보너스 두신다고요.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다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식물인간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6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해요. 저요? 당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침대에 묶여 있지만 당신은 아니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저는 그냥 13억 받고 온 사람이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움찔했지요.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당신도 저도 모두가 뭔가를 지키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민준은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성훈 형은 다음 달 15일 이사회에서 사장직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증거요? 1층 서재에 회계 서류가 있어요. 해외 거래 명세서죠. 그리고 제 사무실 컴퓨터에는 이메일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냥 며느리일 뿐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서연은 민준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지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은 손을 빼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리가 복잡했지요. 200억 원 횡령, 살인 미수, 증거 확보. 모두 너무 위험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지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오늘 퇴원했어. 다 내 덕분이야.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지요. 어머니와 민수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도 살아야 하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방을 방문했지만 그는 다시 식물인간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정간호사가 있는 시간에는 절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정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서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1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정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민준의 체온을 재러 갔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봤지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도와달라는. 그날 밤 서연은 또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결정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 가족은 보호해 주세요. 만약 제가 위험에 처하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약속할게요. 이 차장을 시켜서 가족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민주는 침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USB가 나왔지요. 이걸 사용하세요. 1층 서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어 있어요. 성훈 형이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이죠.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해야 해요. 서연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서재 책상 서랍에 파일이 있어요. 해외법인 거래명세서라고 적혀 있죠. 그걸 사진으로 찍으세요. 모든 페이지를요. 만약 들키면요? 길을 잃었다고 하세요. 화장실을 찾았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긴장돼 있었지요. 윤 실장이 의심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기회니까. 서연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은 1층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지요. 박성우는 30분 전에 외출했습니다. 윤 실장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요.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지요. 책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큰 책상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뒤로 금고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지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결산서, 인사 발령, 해외법인 거래 명세서 찾았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웠지요. 100페이지는 넘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땀이 휴대폰 화면에 묻었지요. 서연은 옷소매로 닦으며 계속 찍었습니다.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사모님, 윤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파일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요. 모서리가 걸렸습니다. 사모님, 거기 계세요? 목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억지로 밀어 넣었지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여기서 뭐 하세요? 저기, 화장실을 찾다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실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화장실은 반대편 복도인데요.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서연은 황급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지요. 뒤에서 윤 실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45페이지까지 찍었습니다. 절반도 못 찍었지요. 망했어. 서연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상황을 보고했지요. 45페이지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실장한테 들켰어요. 다시는 못 가요. 그럼 회사 사무실로 가야 해요. 회사요? 제 사무실 컴퓨터에 이메일 기록이 있어요. 성훈 형과 정비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더 위험해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 증거예요. 서재 서류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서연은 민준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지요. 하지만 서연도 한계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정간호사와 마주쳤지요. 사모님, 얼굴이 왜 그래요? 편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무슨 일 있죠? 정간호사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물어볼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전무님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정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민준 전무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해달라고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래서요? 사고 다음 날 박상무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너스 봉투를 주더니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정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서연은 정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이 집은 위험해요. 정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혼자 남았지요. 증인이 있어.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정간호사가 증언해준다면 민준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요.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지요. 회사 사무실 언제 가면 되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를 병문안 온다고 하세요. 이 차장이 안내할 거예요.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거야.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요.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다음 날 오전 9시 서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민준 씨를 위해서
서연은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차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지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민준 전무님 사무실을 둘러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흘러갔지요.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혔습니다. 30분 후 박씨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붐볐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요. 서연은 이 차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1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지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사무실들이 있었지요. CFO, 전무이사, 기획실, 그리고 마지막 방, 경영전략실 전무 박민준. 여기입니다. 이 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책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편히 둘러보세요. 이 차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지요. 즉시 책상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 화면이 떴지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329.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숫자를 눌렀지요. 로그인 성공.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지요. 받은 편지함에 수백 개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성훈을 입력했습니다. 50개의 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하나씩 열어봤지요. 2023년 3월 5일 싱가포르 법인 설립건. 2023년 5월 12일 해외 송금 승인 요청. 2023년 8월 20일 계약서 검토 부탁. 평범한 업무 메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메일은 달랐지요. 2024년 3월 18일 긴급. 발신자는 박성훈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일을 열었지요. 민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의 문제니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3월 18일. 민준의 사고는 3월 19일이었지요.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정비팀 김 팀장이었습니다. 상무님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배출 완료. 내일 오후 출고 예정.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증거였습니다. 확실한 증거였지요. USB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지요. 메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 50%, 70%.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90%, 95%.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 씨, 뭐 하는 거야? 박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서연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껐지요. 민준 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왜 켜? 박성훈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하지 마. 뭘 찾은 거야? 박성훈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팠지요. 아무것도 안 찾았어요. USB 내놔. 없어요. 박성훈이 서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뒤집었지요. 지갑, 휴대폰, 립스틱이 쏟아졌습니다. 주머니 뒤져봐. 박성훈이 서연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은 뿌리쳤지요. 손 떼세요. 이 계집이 지금. 박성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지요. 상무님, 이 차장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박성훈의 팔을 잡았지요. 사모님께 무슨 짓이십니까?
이 여자가 컴퓨터를 뒤졌어. 사모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이 차장이 서연을 감쌌습니다. 박성훈은 이를 갈았지요. 둘 다 나가. 당장. 서연은 이 차장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USB가 있었지요. 성공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한남동 저택으로 향했지요. 서연은 창밖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사모님, 이 차장이 백미러로 서연을 봤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모르는 게 나아요. 민준 전무님을 위한 거라면 저도 돕겠습니다. 서연은 이 차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요? 민준 전무님은 제 은인입니다. 10년 전 제가 횡령 누명을 썼을 때 구해주셨죠. 이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깨어나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지요. 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박성훈 상무가 민준 씨를 죽이려고 한 증거요. 이 차장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지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방으로 갔지요. 성공했어요.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연은 USB를 보여줬지요. 여기 다 있어요. 박성훈 상무와 정비팀장의 이메일, 브레이크 오일 배출 지시서, 송금 내역까지. 민준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박성훈 상무가 눈치챘어요. 이제 위험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가 5일 남았어요.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어떻게요? 이사회에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모든 이사들 앞에서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당신이 깨어났다는 것도 밝혀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숨길 수 없어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예요.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지요. 6개월 동안 여기 누워서 생각했어요. 성훈 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서연은 민준의 뒤에 섰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포기하는 거예요. 민준이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여기 왔죠. 저는 회사를 위해 싸울 거예요. 우리 둘 다 지킬 게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사회에서 증거를 공개할게요. 왜요? 위험해요.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야 하잖아요. 6개월 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저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지요. 같이 해요. 끝까지.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끝까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2차장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됐지요. 박성훈은 사장 선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2차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지요. USB 안에 파일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박씨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요. 6개월 만에 외출이었습니다. 긴장돼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지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끝이 보이니까.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갔지요. 이사회실은 30층이었습니다. 5분 후에 들어가세요.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2차장이 먼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복도에서 기다렸지요.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박성훈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박씨그룹의 미래를 위해 제가 사장직을 맡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차장이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휠체어를 밀었지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지요. 민준이, 내가 어떻게? 서연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프로젝터에 연결했지요. 이사님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이건 박성훈 상무와 정비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배출 지시가 담겨 있죠. 이사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들이 굳었지요. 그리고 이건 해외 송금 내역입니다. 5년간 200억 원이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거야. 박성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그를 보지 않았지요. 경찰을 부르십시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박성훈은 뒤로 물러났지요. 형, 왜 그러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권력 때문이에요? 박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박성훈은 수갑을 찼습니다. 복도로 끌려갔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끝났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진짜 이야기가. 이사회가 끝난 후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박성훈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퍼졌지요. 이혜진 숙모는 저택을 떠났습니다. 윤 실장은 사과했습니다. 정 간호사는 울었지요. 전무님,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은 민준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진짜 휴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천장을 봤지요. 회사는 정상화될 거예요. 횡령된 돈도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거고요. 당신은요? 재활치료를 받아야죠.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까 다리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약대로 1년 후에 나가야죠. 그게 8개월 남았네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손을 꼭 쥐었지요. 전 괜찮아요. 가족들도 건강하고 빚도 다 갚았으니까. 하지만 민준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온 사람이에요. 당신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신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왔어요. 가족도 없는 저를 위해서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8개월 동안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물리치료실로 갔지요. 서연도 함께 갔습니다. 한 걸음만 더요. 물리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평행봉을 잡고 걸었지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민주는 평행봉 끝까지 걸었습니다. 서연은 박수를 쳤지요. 잘했어요. 민주는 땀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미소 지었지요. 저녁에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주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지요. 서연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정원, 예쁘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처음 왔을 때는 감옥 같았는데 지금은 달라 보여요. 당신이 바뀐 거예요. 이곳이 바뀐 게 아니라요. 서연은 분수대를 봤습니다. 물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맞아요. 제가 바뀌었어요. 더 강해졌달까요? 원래 강했어요. 그걸 몰랐을 뿐이죠. 민준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지요. 서연 씨, 네,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가족을 구해줘서요.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요.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지요. 내가 왜 이러지?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복귀했지요. 서연은 여전히 저택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누나, 민수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많이 컸지요. 민수야. 서연은 동생을 안았습니다. 민수는 민준에게도 인사했지요. 매영. 아니, 전무님. 편하게 민준 형이라고 불러. 네, 민준 형.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는 학교 이야기를 했지요. 저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지.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래도 누나가 없었으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 이제 행복하자. 네, 누나.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요. 밤에 민수를 배웅한 후 서연과 민주는 정원에 앉았습니다. 좋은 동생이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제 자랑이에요. 가족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봤지요. 외로우셨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키워주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겠네요. 네. 회사만 남았으니까요. 민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있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계약 때문에 온 거예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우리 진짜로 시작해요.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피했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했고 산책도 혼자 갔지요. 민준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간호사가 서연을 찾았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고민 있으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전무님한테서 고백받으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보여요. 두 분 다요. 정간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돈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정간호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사모님 마음은 어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보고 싶어요. 매일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간호사님. 행복하세요. 두 분 다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고 있었지요. 민준 씨.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요. 서연 씨. 왜?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돈 때문에 왔어요. 가족을 살리려고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고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네. 사랑이에요.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도 그를 안았지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박씨그룹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민준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지요. 횡령된 돈의 70%를 회수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혜진 숙모는 사과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숙모님.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윤 실장은 계속 저택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했지요. 사모님, 오늘 저녁 메뉴 뭐가 좋으세요? 민준 씨가 좋아하는 거요. 된장찌개요. 알겠습니다. 정간호사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택을 방문했지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정간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 노력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서연을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보여줄 게 있어요. 분수대 앞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과 초가 있었지요. 뭐예요? 앉아보세요. 서연이 앉았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지요. 서연 씨.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지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로 결혼해요.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민준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은 안았지요. 사랑해요. 서연 씨.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1년 후 저택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가족, 민준의 친구들, 회사 직원들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지요. 서연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요. 키스. 긴 키스였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했지요. 피로연에서 민수가 축사를 했습니다. 누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매형도요. 평생 행복하세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마워, 민수야.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여기 왔을 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감옥 같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집이에요. 우리 집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집이에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었지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뜹니다. 서연과 민주는 그 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걷기로 약속했지요. 3년 후, 저택 정원에 그네가 하나 생겼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지요. 서연과 민준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더 밀어줘요. 알았어. 우리 공주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차가웠던 저택은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지요. 아름다운 감옥은 이제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억 원을 받고 식물인간과 계약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위험해도 거절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계약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아름다운 감옥에서 진짜 집을 발견한 이야기.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민준의 부탁을 도와주셨을까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서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